안녕하세요. 주간 대치동 정원장 6월 3주차 시작합니다. 최신 교육 정보 하는 주간이죠. 대인 먼저 보도록 할게요. 6월 14일 베리타스 알파 2021 25개 로스쿨 입학생 스카이 출신 51.18%, 서울 지역 12개 로스쿨 중 69.81%. 스카이 출신들이 거의 뭐 서울 지역 로스쿨 다 먹는다는 얘기죠. 근데 더 심각한 걸 볼까요? 자, 6월 13일 기사입니다. 국민일보인데 로스쿨 신입생 중, 스카이 로스쿨 신입생 중 지방대 학부생은 0명. 즉, 자, 이런 기사를 우리가 좀 보고 생각해야 되는 건, 애들이 이제 변명을 할 때, 엄마, 나 그냥 지방대 나와도 로스쿨 잘 가서 나중에 변호사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좋은 로스쿨, 수도권 이내 로스쿨들이 되게 많이 밀집해 있는데 그 로스쿨들을 가기 위해서는 학부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학부가 뭐야? 대학이죠, 대학. 대학이 되게 중요하고 그 대학을 좀 괜찮은 곳을 나왔을 때 로스쿨은 대학원, 전문대학원이잖아요. 좋은 전문대학원 갈 가능성이 커지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더 탑 로스쿨이어야지 지금은 좋은 로펌이나 아니면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다른 기회들이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 알고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로스쿨 지원하는 친구들이 에세 시험을 잘 봤다고 하더라도 전적대 학교라고 하는 우리가 학부죠. 대학을 좋은 데를 나오지 못하면 자기가 원하는 로스쿨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케이스들이 많이 생기죠. 다시 수능을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거 잘 생각하고 미래 커리어를 정해 나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로스쿨 입학 통계 스카이 출신 자교 비율을 한번 보면 서울대 같은 경우는 90.2%가 스카이 출신이에요. 고려대까지 85, 84. 그러니까 전체 보면 아까 69.81%라고 했죠. 굉장히 높고, 내가 스카이 로스쿨을 가고 싶다 그러면 자교 출신 서울대 같은 경우는 66%입니다. 서울대 출신들로만 66%를 채웠다는 얘기죠. 자, 이런 현실을 좀 알고 준비하는 게 되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로스쿨, 서울 소재 로스쿨에서 서울외 대학 출신 합격자가 진짜 엄청 적죠. 이 2명, 1명, 0명, 6명밖에 안 돼요. 진짜 적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죠. 그때 가서 대학원 갈 때 후회와 소용없습니다. 미리 생각하고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로스쿨 가고 싶으면 그 전에 준비를 많이 해놓읍시다. 6월 14일 날 베리타스 알파 6월 모평 가채점 배치표 서울대 연대의예 293점 최고, 인문 서울대 경영 290점. 자, 이 기사를 제가 왜 가져왔냐면 고등학생들은 너무 당연하고 중학생들도 이제 수능이라는 걸 나중에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어머니는 미리 내다보시고 준비하시니까 알아두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중학생 학부모님들도 기준점을 잡으시라고. 의대를 보내고 싶다고 말은 많이 하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해야지 가는가요? 요 감이 이제 이 기준으로, 입시 기준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2022 정시 주요 대학 예상 합격선. 자연계열 이제 보면은 서울대 의예과가 293점인데, 자, 이 점수 기준이 뭘까요? 자, 쭉 아래로 내려오면 국어, 수학, 탕구 300점 만점, 국어 100점, 수학 100점, 그리고 탕구가 50 해서 총 300점 기준입니다. 원점수 기준이에요. 거기서 이제 293점을 맞아야 서울대 의예과를 간다는 건 7점 깎이는 게 이제 기준인 거죠. 그럼 7점 깎이려면 실제로 몇 개를 틀려야 되냐? 평균 한 수능 문제가 한 문제에 2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난이도 있는 건 3점짜리가 있고요. 수학은 4점짜리까지 있죠. 그러면 한 2점짜리, 2, 3점짜리 기준으로 한 2.5점이라고 치면 우리가 3개 틀려도 위험한 거예요. 3개 틀리면 7.5점이니까 넘어가 버리죠. 3개 틀려도 위험합니다. 한 2개 정도 틀려야지만 실제로 갈 수 있는 학교란 얘기죠. 2개, 그리고 3개, 2점짜리로만 3개 틀려야지. 제일 쉬운 걸로만 3개 틀리는데 완전 잘한 친구들이 쉬운 걸 틀릴까요? 그러니까 거의 틀려도 3, 4점짜리인데 그런 거 한 2개, 3개 틀리면, 2개 이상 틀리면 진짜 그냥 못 간다는 얘기죠. 전체 수능 기준에서 요걸 감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상위권 학교들 이제 인문 계열 보면 서울대 같은 경우는 경영대 경제학부 들어갔는데 290점, 10점 감점이에요. 2점짜리 5개, 3점짜리 3개 정도만 틀려야 됩니다. 수능 전체 문제에서 요 기준 감 잡고 공부시키시면 좋고, 자, 여기서 되게 재밌는 부분이 뭐죠? 대입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경희대랑 이화여대에 보면 한의예과, 의예과가 있죠. 인문계열에서 뽑아요. 선발을 하기 때문에 점수대가, 초고득점 점수대가 기준점 커트라인으로 있습니다. 교차 지원인 거죠, 일종의. 자, 보시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3일 베리타스 기사인데요. 또 2022 6월 모의고사. 자, 6월 모의고사 지금 특집이에요. 왜냐면 6월 모의고사가 이슈가 되게 크죠.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이제 제도가 변해가는 것들을 메이크업 같이 따라가셔야 중학교 또는 초등학교 학부모님들 많이 알아두시면 나중에 대비할 때 당연히 편해요. 고등학교 가서 들어가서 대비한다, 고3 때 대비한다, 고3 때 정보 알면 이미 너무 늦습니다. 자, 부모님은 조금 더 한 발 앞서 나가 주셔야 아이들의 미래를 잘 만들고 끌어주실 수 있겠지. 뭐가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 명확히 알려주실 수 있으니까요. 자, 2022 6월 모의고사 수학 국어 유불리 논란. 왜 유불리 논란이죠? 통합 수능이죠. 이번에 통합 수능을 처음 봤죠. 문이과 합쳐서 수능을 봐요. 또 합쳐서 점수를 산출합니다. 자, 유불리 논란을 피하려고 3, 4월 때 이과생들이 확 1등급을 점령해버려서 난리가 났죠. 그것 때문에 이 논란을 피하려고 공통 과목, 그러니까 공통으로 국어랑 수학에서는 공통으로 겹치는 영역이 있습니다. 선택 영역이 있고 공통 겹치는 영역에서 킬러 문항을 많이 냈어요. 선택 영역은 좀 다소 쉽게 내서 자, 구분점 같이 경쟁하는 부분에서만 킬러 문항을 냈다는 게 포인트. 근데 그런데 재밌는 게 문과 멘붕 심하. 이 기사 내용 제목이 재밌어요. 문과 더 심하 멘붕했습니다. 그런 기사들이 지금 터졌어요. 문과의 몰락. 이거는 한겨레인 것 같은데 한국일보가 한겨레인가. 자, 6월 수능 모의고사 국영수 1등급 이과 싹쓸이. 자, 이과 싹쓸이. 6월 모평도 자연계 싹쓸이 확인. 이거 베리타스 기사인데 수학 1등급 95.1%, 국어 80%, 영어 71%. 자, 이거는 좀 더 심각한 거야. 자, 생각해보세요. 수학만 애들이 1등급 많이 가져갔다. 뭐 수학을 더 많이 열심히 하니까 공통에서도 더 잘 보고 선택도 더 잘 볼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매년 이과, 문과 등급 것도 보면 이과가 당연히 수학에서 더 높았으니까. 자, 그런데 국어, 영어마저도 1등급을 문과 애들이 이과 애들한테 다 뺏기는 거예요. 자, 데이터를 보시면 자, 여기 보면 기하가 파란색, 초록색, 미적분이 노란색, 확률과 통계가 빨간색인데 이 확률과 통계, 문과들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다고 보죠, 일반적으로. 자, 확률과 통계를 1등급 비율에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친구들이 4.49%밖에 안 됩니다. 엄청 적은 거죠. 근데 등급 내려가 볼까요? 9등급에서 93.11%. 자, 문과애들 공부 진짜 안 하는 거죠.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이 문과 가는 경향이 물론 있습니다. 이과 과목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건 좀 심하죠. 그리고 국어랑 영어에서 보면 실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애들이 1등급, 국어에서 1등급 받는 비율. 그러니까 선택을 했으니까 그 아이들이 문과라고 보고 이제 국어에서 보면 20.72%, 그리고 영어에서는 29%. 1등급을 찍는 게 진짜 어려워진 거예요, 문과 애들한테. 자, 상대평가 할 때보다. 그럼 우리가 그럼 단순히 불리하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입시라는 건 되게 다양하잖아요. 수시 전형, 정시 전형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와 우리가 얽혀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과생 강세 맞습니다. 수학 1등급을 거의 84.3% 먹었다는 건 거의 다 먹은 거기 때문에. 자, 인문계 학과 교차 지원, 자연계에서 인문계 같은 학교인데 인문계 학과를 더 좋은 데를 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서울시립대 갈 수 있는 친구들이 연고대에 있는 상위권 학과를 지원해버려, 문과로. 그러면 이 자연계 애들이, 그러면 문과 쿼터가 더 줄어들겠죠. 그리고 수시 인문계 이거는 실제로 이제 인문계 애들한테 되게 문제인 게, 수시에서 인문계 수능 최저 등급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대부분 지역인재 전형이 되게 많은데 뒤에 또 기사 제가 소개시켜 드릴 텐데, 막 3개 영역에서 다 2등급 이내 찍었어야 돼. 이런데 1등급을 뺏겨버리면 1등급을 맞을 가능성이 3개 영역에서 다 사라져버리면 정말 위험한 거죠. 그쵸? 그리고 인문, 최상위권, 의학 계열 지원 위험. 자, 인문, 아까 제가 인문 계열에서 막 이대 같은 경우도 의학 계열 들어갈 수 있는, 인문 계열에서 들어갈 수 있는 쿼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러면 진짜 위험해지는 거예요. 1등급이 없으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의 지역 균형 인재 뭐 이런 거 다 날아가는 거예요. 되게 위험한 거죠. 그리고 같이 표준 점수로 환산해서 정시에서 같이 붙는다? 그래도 위험합니다. 자, 정시는 계열별 상대평가라 다소 괜찮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정시가 되게 많이 늘었고, 그리고 계열끼리 경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차 지원하는 과는 좀 쿼터가 아예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아닌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막 미친 듯이 정시까지 엄청난 파급 효과가 없지만 오히려 저는 수시의 파급 효과가 더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시에서 이제 최저 그 수능 등급을 맞춰야 되는 전형들. 자, 오늘도 그렇듯이 얘기를 하다가 영상이 끊겼네요. 자, 정시보다 수시에서 그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요거 우리가 좀 생각하고, 자, 문과, 이과 선택할 때도 좀 고려할 요소들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문이과 선택 실질적으로 언제 제일 많이 해요? 중3 때 제일 많이 하는데, 정말 이과 최상위권, 문과 최상위권 가는 친구들은 중1, 2때 이미 선택을 생각하면서 가죠. 그러니까 미래에 그 벌어질 일들이기 때문에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 통합형 수능이 어떤 영향을 앞으로 가져갈지 올해 수능을 보고 나서 더 강력하게 이제 데이터가 나오겠지만 수시에서 더 많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 실제로 대학들은 어떤 대책을 내놓느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중앙대 6월 11일 기사입니다. 중앙대 2022 대입 코로나19 영향 조치로 교과, 지역균형, 수능 최저 완화했고요. 서강대는 근데 이거는 수능 때문에가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전반적으로 학력 수준이 낮아져서 조치를 취한 겁니다. 서강대는 그 교과 전형 서강대도 수능 최저 완화했고, 자, 수험생 부담 줄이려고 서울대, 서강대, 중앙대 이렇게 세 개 대학이 수시 최저 기준을 낮췄습니다. 자, 코로나만 반영해서 2022 대입 변경 사항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유불리 논란이 있는데 통합형 수능에 대한 대책은 따로 나온 게 없습니다. 명확하게. 자, 앞에 거는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학력 수준이 낮아져서 그냥 대학별로 대책을 좀 세워준 거예요. 그런데 자, 이거 구체적으로 좀 보면 대교육 보도자료 보여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요 사이트 당연히 아셔야 됩니다. 중학생 학부모님들도. 자, 대교육 보도자료. 우리는 팩트가 되게 중요하니까 보도자료를 볼까요? 2022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코로나 때문에 변경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6월 9일 이제 보도자료입니다. 여기서 뜯어온 걸 보여드리면, 자, 변경 현황, 실제로 변경된 걸 보면 실기 이런 것들은 좀 축소됐는데, 자, 수능 최저 기준, 학력 기준 완화가 4개밖에 없어요. 서강대, 서울대, 중앙대 본교 캠퍼스 둘 다니까 요즘 캠퍼스는 지방캠을 캠퍼스로 많이 하죠. 캠퍼스. 그러니까 결국 3개 학교밖에 적용이 안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더 옥석을 가려서 봐야 될 거. 자, 수능 최저 완화 변경 내용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면, 자, 서강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교장 추천에서만, 서울대에서는 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인재 선발 전형에서만, 중앙대는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에서만, 다 지역균형에서만 줄인 거죠. 전체 전형에서 줄인 게 아닙니다. 완화를 하고 막 반영을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줄어든 전형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학교들이 지금 민첩하게 대응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해 수능은 피볼 수 있습니다. 올해 수능은 내년에는 보정될 수 있어도 지금 긴급하게 변형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자, 교육 뉴스 읽어주는 장원장. 자, 그러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화, 요 서울대, 서강대, 중앙대 지균에 한정됐다는 거. 서울대 지균만 예를 들면 3개의 영역 2등급 이내여야만 하는데 이제 3등급까지 좀 더 퍼줍니다. 3등급이 뭐죠? 한 20%까지, 22%까지, 상위 22%까지 더 퍼주는 거죠. 지균 넣는 친구들은 괜찮을 수 있는데 문과 친구들은 모르겠네요. 그 3등급도 맞을지 잘 모르겠네요. 실제로. 자, 6월 2일 베리타스 알파 내년 지방의학계열. 자, 지역인재 40% 의무 선발. 요것도 엄청 지금 이슈죠. 지금 말이 많습니다. 6월 목표는 올해 막 그 바뀌는 제도들 때문에 터지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런 거 민감하게 한번 보시면 우리 아이가 뭐 당장 시험 볼 건 아니지만 내년, 후년 막 다 연결됩니다. 특히 요런 거. 요거는 지금 이 그 의학학 계열의 지역 인재를 우리 아이를 넣고 싶다. 요런 학부모님들은 지금 이거 바로 생각하셔야 돼요. 중학교 들어갈 때부터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지역인재 40%, 지역인재가 근데 전체 전형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요런 데이터를 볼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전형에서 뽑는 인원이 있고, 이런 거 얘기할 때는 그 특수한 전형이죠. 지역인재라는 건 수시 안에서도, 그 교과나 종합전형 안에서도 한정된 영역, 한정된 그 선발 인원을 제한된 선발 인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체 다가 아니에요. 자, 2023
치한약 35개교 1276명 규모. 자, 엄청난 거죠? 자,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2022 수시에서는 799명만 해당이 됐어요. 그런데 2023부터는 이제 의무예요. 강제 막 하는 거야. 작년에 강제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수시 2열이 많아졌죠. 그냥 안 뽑고 그 정시로 더 뽑아버려. 정시로 우리는 시험 잘 본 애들 뽑을게요. 왜냐면 권고사항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부터 의무예요. 자, 1276명 2023년 학년도부터 1276명을 뽑아야 돼요. 훨씬 많이 뽑죠? 그런데 자, 2028 대입부터 요거 이제 중학생들부터 지금 중학교 들어가는 애들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2028 학년도에 대학교에 들어가야 되는 친구들부터 적용입니다. 지역인재 요건이 강화돼요. 그러니까 지역인재 아무나 뽑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잠깐 이사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비수도권 중고등학교 모두 졸업해야 되고요. 본인 부모 모두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돼요. 그러니까 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죠. 이사해야 되나? 자, 이거 진짜 심각한 고민이죠. 엄청 많이 하실 거예요. 이사해야 되나? 입시 상담하시는 분들도 의학 치안수 보내려는 학부모님들 당연히 많기 때문에 이과 계열에서는 자, 이사 보내야 되나요? 그러면 우리는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무조건 이사만 하는 게 답일까요? 만약 이사했는데 지역인재에서 애가 지역인재에서 그 티켓을 받을 정도로 뭐 전교 1, 2등 못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그럼 그 다음에 3, 4등이면 당연히 갈 수 있을까요? 그건 좀 모르겠죠.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사 가야 되나? 우린 정시도 고려해야 되고요. 정시 많이 늘고 있죠. 물론 의학 치안수는 정시가 많이 늘고 있진 않지만 자, 내신의 자신감이 진짜 많이 넘쳐야 됩니다. 내가 어느 학교 가든지 전교 1등 확고하게 찍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수능 점수도 좀 나와야 됩니다. 왜냐면 지역균형 인재잖아요. 다 수능 최저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 많은 학교들이 있어요. 없는 학교도 물론 있지만 많은 학교들이 수능 최저를 걸어놓고 앞으로도 더 생길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수능 등급이 안 나와. 거의 1등급이 1, 2등급 거의 나와야 돼요. 그게 등급이 안 나오면 내신에서 전교 1등이어도 의대 어차피 못 가. 그럼 재수 들어가죠? 그럼 지역인재에서는 재수생들 안 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수능으로 싸워야 돼. 그러면 되게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N수까지 불사한다? 이러면은 수도권 지역에 있는 친구들은 굳이 무리해서 지방 가서 학교 인프라와 지역 분위기도 안 좋은데 가서 공부하는 거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정시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크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무조건 이사가 갔다가 망하신 분들 많습니다. 자, 탈대치 함부로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씀드려요. 저는 항상. 자, 2020에서 21 의대 전형별 모집 군별 모집 인원. 자, 보면은 수시 정시에서 보면 수시가 62.7%에서 62.1%가 됐고 정시가 37.3%에서 37.9%가 됐습니다. 정시 코딱지만큼 늘었어요. 코딱지만큼. 앞으로 더 늘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러면 우리가 수시가 좀 아직은 메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되게 박수 축하드려요. 이거 기회는 정말 많이 늘어난 건데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굳이 무리해서 제도의 허점을 노려서 이사가서 지역인재 코트를 먹는다? 이런 거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분들은 당연히 지역인재니까 지역 사람이잖아요. 그 혜택을 갖고 지역인재 전형 노려서 의학치안수 가시면 너무 좋고요.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제가 보기엔 지금 전략을 정말 내가 내신 완전 전교 1등 애를 만들 수 있다. 애도 그런 게 자신 있고 정시보다는 수시형 내신형 인간이다. 이러면은 진짜 생각해 볼만 하지만 다 추천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절대 다수가 그렇게 뽑는 게 아니니까 지역 인재 한정돼서 뽑는 겁니다. 37개 의대 6월 1일 기사인데 이건 재미로 봤어요. 2021 입학 등록금 481만원 고대 경희대 연대 톱3. 자, 근데 실제로 딱 표를 한번 보시면 자, 1년 수업료 기준으로 볼게요. 1년 입학금 1학기 때 입학금이 따로 있는 거 아시죠? 입학금 있고 그 다음에 등록금 요래서 그 1학기 등록금, 2학기 등록금까지 합해서 1년 수업료를 보면 고려대가 탑인데 1241만원. 엄청 많죠? 이거 6년 해봐. 엄청 많죠? 하지만 장학금도 많고요, 의대는. 그리고 알아두실 게 당연히 연봉도 그만큼 올라갑니다. 이 의대 등록금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올라가니까 그래도 좀 알아두시는 건 아이들한테 내가 진짜 너를 의대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의학치안수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등록금도 다른 보통 학교들보다 2~3배야. 어떻게 할 거야? 열심히 해야 되겠지. 이런 얘기하실 때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시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대입 준비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아시죠? 부탁드려요.
자, 주간 대치동 장원장. 자, 다음 최신 교육 정보는 고입입니다. 고입. 고입 내용도 재밌는 게 많아요. 2022 6월 9일날 2022 영재학교 경쟁률 7개교 6.02대 1 하락. 자, 원래 8개인데 왜 7개죠? 한과형은 발표를 안 했습니다. 자, 그래서 6.02대 1 하락인데 예전보다 당연히 하락. 이건 예견됐죠. 세종영재고가 8.19대 1로 탑. 예, 작년에도 그랬어요. 계속 탑이네요. 인천, 영재, 경기고 이렇게 3개 학교가 경쟁률 톱입니다. 자, 지망하고 싶은 분들은 초중학생들은 잘 알아두는 게 필요하겠죠. 자, 보시면 전체 데이터, 경쟁률 데이터 이제 한번 뜯어서 보면 세종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여기서 크게 봐야 될 거 다 여기 빨간색이 경쟁률 올라간 거, 그 검은색이 내려간 건데 지금 보면 다 내려갔어. 왜 다 내려갔을까요? 이거 너무 당연하죠. 영재학교 중복 지원 금지 올해부터 했잖아요. 그래서 중복으로 학교를 못 넣으니까 절반 이하로 작년 같은 그 예전 데이터 같은 경우는 40% 정도가 이제 중복 지원으로 봤었거든요. 그래서 한 절반 정도 경쟁률이 떨어질 걸로 봤는데 그보다 더 떨어졌어요. 자, 거기다 플러스 알파 뭐가 있죠? 정시가 확대되니까 자, 영재학교 영재학교 공부 스타일상 정시를 준비하는 것보다 수시형 학교들이죠. 그러니까 정시를 준비할 때 특히 뭘 준비할 때 의대를 준비할 땐 당연히 분리. 거기다 의대 진학 이제 억제해야 되는 방안들이 빵빵빵 계속 좀 더 터지고 있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있지만 좀 더 강력하게 막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입학할 때 막 서약서 쓰고 이런 걸로. 그래서 의대 진학 억제 방안 때문에도 지망을 좀 덜 했습니다. 자, 세종영재, 인천영재 같은 경우는 과학고 중에서 이제 영재고 처음 이제 입시를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왜 얘네들이 경쟁률이 세냐? 그러면 이 학교들이 과학예술영재고요. 되게 특이하죠. 커리큘럼도 되게 재밌어요. 학교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그래서 세종영재고 같은 경우는 첫 해부터 입시 수시로 빵 터졌어요. 첫 졸업생이 서울대 진짜 많이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인기가 되게 좋아졌습니다. 자, 6월 1일 2022 입학설명회, 대면, 비대면 입학설명회 등 과학고 입학설명회죠. 12개 교. 자, 이건 이제 영재고 설명에서 이제 과학고로 제가 넘어갔는데 기사를 제대로 똑바로 안 썼네요. 죄송해요. 자, 과학고 설명으로 넘어갑니다. 입학설명회 하는데 20개 과고 설명회. 자, 보시면 대면 설명회 하는 데가 있고 비대면 온라인과 동영상 PDF를 올리는 데가 있어요. 미공개 아직 한 데도 있습니다. 좀 더 크게 보면 대면 오프라인으로 설명회 하는 학교가 4개 있어요. 전남과고, 창원과고, 인천 진상과고, 인천과고. 그리고 5월달 대부분 5월 25일, 6월 1일 요럴 때 이제 그 설명회를 하게 되고요. 자, 비대면 온라인 당연히 지금 아직 코로나가 득세가 고시국이기 때문에 많습니다. 비대면 유튜브로만 경상과고랑 부산1과고는 유튜브로 하고요. 그리고 경북과고, 부산과고, 전북과고, 대구 1과고 같은 경우는 아예 홈페이지에다 안내 동영상을 올려줘요. 그래서 이제 가지 않아도 되니까 온라인으로 우리가 특히 이제 아직은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 내후년에 가고 싶은 친구들 아니면 좀 더 올해 그 4, 5년 계획 길게 잡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알아요. 초1 때부터 잡으시는 학부모님도 계신 거. 그러면 요런 설명회 동영상 한번 보면 뭔가 가슴이 두근두근 하죠. 엄마만. 네, 아이는 두근두근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어머니는 좀 두근두근 하시고 이제 미래에 어떻게 준비해 둘지 같이 이제 러닝메이트가 돼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를 미리 알아두고 업데이트하는 게 이제 입시 공부에선 센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5월 31일 2022 과거 전국 20개교 1638명 모집 8월 9일부터 이제 대전과고를 시작으로 입시 시작됩니다. 원서 접수를 8월 9일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원서 접수 기간 잘 알아둬야 돼요. 자, 영재고 입시하고 그 다음에 과학고 입시하고 그 다음에 후기고들 뭐야? 전국 단위 자사고, 광역 단위 자사고, 일반고 이렇게 입시 뭉쳐가지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열린다는 거 알아두시고 과학고 입시 잘 알아두시고 1단계 합격자 발표가 한 10월 초부터 이제 11월 중순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면접을 11월 달 동안 보고 12월에 최종 합격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2단계 전형하는 학교가 있고 3단계 전형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가는 거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어떤 전형, 올해 전형 바뀐 게 좀 많죠? 이런 거 알아두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뭐 계속 듣지 않으신 분들한테도 정보를 이제 알려드려야 되니까 1단계 서류평가 면담에서 이제 변한 게 내신 반영할 때 성취평가제로 바뀌었다는 거. 예전엔 9등급이었죠. 9등급으로 산출해서 딱딱 끊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취평가제라서 다소 변별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소서, 추천서 이런 거 되게 중요해지죠.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감 뭐 이런 분들이랑 면담을 하죠. 과거에서 이 아이가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서 면담하는 특수한 제도들이 있으며 과거 입시에만 있는 특징인데 그러니까 학교 생활 되게 잘해야 됩니다. 잘 보여놓으셔야 되고요. 자, 정기고로 근데 과학고 이점은 뭐죠? 정기고잖아요. 유일한 점 어떻게 보면 과학고 떨어져도 이제 후기고인 그 자사고들 그리고 일반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도전하셔도 돼요. 이과 인재로 성장하고 싶으면. 그리고 포인트가 영재고 3단계 끝나고 바로 하니까 영재고랑 과고 이어서 하실 때는 좀 입시 일정 잘 생각하고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주간 장원장. 자, 마지막 코너. 최신 교육정보 알려드릴 때 뭔가 끝날 때 그 뉴스만 말씀드리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는 책 분석도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좋은 교재들이 진짜 요즘 너무 많이 나와요. 어머니가 좋은 교재 찾아서 쓰시면 홈스쿨링이나 아니면 집에서 자기주도 학습, 자녀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애매한 어설픈 학원이나 학습지 시키시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좋은 책 또 찾으면 매번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초등 문해력 한 문장 정리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메가스터디에서 나왔고요. 책 편집이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제시문이 있고 그 제시문에서 이제 뭐 핵심 키워드라든가 공통점 차이점 비교하는 거면 어떤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간략한 도식화시키는 내용까지 있어서 집에서 지도할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학년들 지도할 때 너무 이제 문제까지 같이 있어 실제로 서술형 문제죠? 서술형 문제 많이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되니까 문해력에는 오히려 자 그러면 이런 그 도구들을 통해서 실제로 집에서 자 문해력 키우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책 저는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아쉽게도 지금 그 1, 2권밖에 안 나왔어요. 1, 2학년용 1권, 3, 4학년용 2권, 그리고 4, 5, 6학년 그 이후에 학년들, 고학년들을 위한 게 3, 4권인데 3, 4권은 이제 조만간 나온다고 하니까 요거 필요한 학년 학생들은 주목하시고요. 요거 시키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내용도 되게 잘 편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너무 초등학생들이니까 이제 중학생 학부모님들도 참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이제 방학이니까 방학 때 진짜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 물론 자 제가 아는 대치동에 스터디 PT 학원 오시면 제일 좋고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안 되는 분들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 찍지 않습니까? 그 지방에 계신 분들, 멀리 계신 분들을 위해서 추천드리면 요거 예전에도 한번 추천드린 적인데 자이스토리 중학국어 독해력 완성. 어머니가 서점 가서 한번 보세요. 책 되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님이 지도하실 때 되게 포인트가 뭐죠? 문해력 같은 거 지도하실 때 뭐가 핵심 쟁점인지 제시문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이런 거 내가 다 분해해가지고 알려주기 되게 힘들잖아요. 문제에 답만 띡띡띡 있는 책은 진짜 안 좋은 책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이렇게 그 제시문 분석을 꼼꼼히 해놓은 좋은 책들이 많습니다. 저희도 쓰는 교재예요. 자이스토리 요거 추천드려요. 핵심 키워드랑 핵심 문장 표시되어 있고 문장의 구조 같은 거 정리 되게 잘 돼 있어서 시리즈를 한번 보면 독해력 완성 1권, 2권 총 3권으로 돼 있고요. 내용들이 이제 그 내용 이해랑 어휘 문제, 내용 추론 문제, 수능형 문제 이렇게 다양하게 담겨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중2부터 이제 중3 예비 고1까지 대비할 수 있게 내용들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요 내용으로 이제 방학 때 공부 그 방향, 문해력 그 방향, 학습 지도 방향 잡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Q&A 다음 주엔 Q&A 나가죠. Q&A 질문 궁금하신 거 달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또 준비해서 답변 올리도록 할게요. 자, 대치동 장원장 시즌3 주간 장원장 6월 3주차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공유 부탁드려요. 공유가 제가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어머니 화이팅!